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7월 8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부산광역시장배가 펼쳐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벌마의 꿈이라는 마필이 멋지게 우승을 했는데 1800에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코트의 이점을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이용을 했고, 또 순발력을 발휘해서 멋지게 1800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켰던 부산 대상경주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축하의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서울말들은 역시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마필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인마호흡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등장면에서도 좀 밀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요즘은. 그래서 어린 그 김영군이나 유현명이를 못 이겨내는 것 같아, 서울의 기수들이. 그래서 뭐 다 이제 서울의 기수들도 추세 자체가 이제 젊은 기수들한테 밀리는 기세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요즘은 많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문세영이도 그렇고, 뭐 하만식 이런 애들은 뭐 거의 할아버지급에 벌써 들어갈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쉬움이 남았지 않았냐.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는 강타가 한여름인데도 감기 몸살을 앓아가지고 목요일 저녁부터 감기 몸살로 인해서 완전히 몸이 맛이 갔어요. 몸이 맛이 갔는데 이제 금요일날 현장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현장에 또 갔는데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를 안 맞고 할 수가 있나요? 우산을 쓰고 가도 이제 비가 들이치니까 비를 맞고 이제 본장에서 예상을 하다 보니까 더 감기가 악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요일날까지 본장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집에 왔는데 기절을 해버릴 정도였었어요. 그럼 목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편도를 입어가지고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주 악정고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난주에는 제 자신에게 컨디션 조절을 못한 것도 제 잘못이고, 또 그로 인해서 성적이 빼어나게 못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난주 강타의 주요 저축 내역을 알아보기 전에 좀 아쉬웠던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좀 아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지만 않았으면 그걸 바꿨을 텐데, 일요제 구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처였었는데 본 예상부터 젠테넬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세게 봤습니다. 김기배 기수가 기생을 해도 직조를 했고 1400에서는 끌리지만 않으면 2번면은 따라가겠다,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강하게 노렸는데 2번 럭키라이트가 선행을 가고도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번, 6번 막건이 깨어지고 6번, 5번이 들어오면서 165배가 터져버렸는데, 그때 이제 럭키라이트에 문세영이가 이제 교체가 돼가지고 박원훈이로 교체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박원훈이하고 현종이하고 이제 연대가 되니까, 이게 6을 대가리 놓고 차라리 2번, 4번, 5번 인기만 3마리를 때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놓고도 그걸 실행에 못 옮긴 게,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것만 메인 승부처였으니까 그것만 실행에 옮겼어도 일주일 경만 그 한 경주로도 이길 수가 있었는데 165배였으니까요.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자, 지난주 적중량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부산 제7경주 노스몰 코리아에다가 캐석바람이란 마필을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복승식 14.7배, 쌍승식 17.5배를 준메인 승부처로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토요제 2경주에서는 딱 두 방으로 16.0배짜리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당시 이제 스타리랑이 강축으로 팔렸지만, 신마인 2번 실버 이어로는 축으로 놓고 1번 농구로름을 때려서
복승 9.5배, 쌍승 16.0배를 딱 두 방으로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 일요제 6경주였습니다. 슈퍼장의 나이스 앵급 6번 왕의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왔던 경주인데, 복승 14.4배, 쌍승 19.1배, 3복승 7.1배, 3쌍승식이 68.3배까지 모조리 싹쓸이 적중을 하면서 고저 일요 6경주는 제대로 된 적중이 나와줬고요. 일요 끝장 제 10경주 마지막 경주였죠. 그나마 딱 3주를 갖고서 파워빗을 충만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단통은 선행 및 선입이 가능한 8번 개나리를 강하게 단통으로 때려서 복승시 14.8배를 일요일 마지막 끝장 경주에서 자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교차 2경주에서도 10번 에이스맨의 2번 적도의 하신 여기에 7번 삼형제까지 방어를 가져가서 쌍복 단통의 3쌍승 26.5배까지 퍼펙트 싹쓸이 적중에 성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교차 4경주에 또 5.1배 단통 적중, 하늘의 질주의 슈퍼이글. 자, 또 금요 제주교차 3경주에서 싹쓸이 단통 적중을 했는데, 요 경주도 사실상 6번 1대 태소로 축으로 놓고 3번 직통, 여기에 5번 당대일류를 방어로 가져가서 복승 6.0배 단통 이렇게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그 외에도 뭐 일반 경주 적중 및 단통 적중이 좀 더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제가 요소 승부처에서 그렇게 아주 빼어난 성적을 거두질 못했어요. 그나마도 일요일날 잘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매행 승부처 그 컨디션이 극도로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잘할 수가 있었는데 일요일날 조금 기대치만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그 메인 승부처도 적중을 하고 잘할 수 있었던 일요일날 조금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몸 컨디션 조절을 잘못한 강타에게도 1차적인 잘못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7월 8일, 자, 이제 부산, 경주로서 부산 토요일은 이번 주도 이제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되고, 일요일 경마만 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페이스로 올라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주에는 야간 경마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 좀 터쳐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야간 경마 2주간이니까 아마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은 이제 안쪽에 있는 3번 에이스 글로리나 4번 스카이위너 같은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겁니다. 당연히 등장면에서도 유연면가 있고였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1번 슈퍼짱짱이라는 신마가 되겠습니다. 자, 주행검사시 초반 야구원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을 나선 뒤 종반 가볍게 밀어주며 지구력 자체도 상당히 야구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 전반적으로 걸음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 마필은 거세마입니다. 거세마고, 체구가 480kg대, 거세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 자체의 잠재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등짝이 문중원이고, 마망이 유충렬 마망이라 하더라도, 자, 이번 교시에 11번 슈퍼짱짱이는 한번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저는 11번 슈퍼짱짱이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번 스타라인과 3번 샤인스타라는 신마들이 같은 경주에도 출전을 하면서 나름 잠재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2번 스타라인과 3번 샤인스타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경주예요. 걸음 자체로만 놓고 보면 3번 샤인스타가 좀 깔리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필 모두가 순발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신마들인데 종반 탄력은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굉장히 우수한데 3번 샤인스타는 좀 깔리는 맛이 있고 2번 스타라인은 제가 봤을 때 걸음이 부쩍부쩍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2번 스타라인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앞으로 뛰는 거에 대해서는 3번 샤인스테가 점점 더 잘 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는 저는 2번 스타라인이 이번에는 신마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2번 스타라인 쪽에 관심을 갖고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자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인데, 자 여기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또 5번 차세대와 11번 서라벌 돌프 같은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마필 안 봐요. 이런 마필 모두 자르고 갑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보병만을 당통으로 때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1차적인 중배당 단통 승부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만은 가라. 자, 강타에게는 신마와 잠재를 우승한 3마리를 갖고 제대로 때립니다. 그리고 배당판의 인기만 2둘은 가감하게 어떻게 한다? 자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6번 나온벤트리. 이번 편성에서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어차피 선행은 5번 캐피런 같은 마필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차피 아주 빠른 편성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번 나온벤트리가 이 순발력이 부족한 단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패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현재 갖고 있는 선임력과 종발 탄력만 갖고도 충분히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마필이라, 저는 어찌됐든 6번 나온벤트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충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나온벤트리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현장까지 가서 멋진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벤트리 강축으로 인정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왜 못 오는지 모르겠는 마필, 왜 승부를 정확하게 안 하는지 모르겠는 마필,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편성이 강해서, 다 이유가 되는 마필, 바로 4번 이뿐입니다. 이번에 배성화가 탔네요. 차라리 배성화가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가는 일은 없으니까. 배성화도 안 가진 않습니다. 배성화, 문현진이, 박기영이 이런 기수들은 여러분들이 기수의 특성을 알아야 돼. 이런 기수들은 안 가는 건 없어요. 거의 가는 거예요. 가는 조예요. 잡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 말을 태우질 않아, 이 친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가는 조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들 각오한 각오가 있는 기수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배성화, 박기영이, 그 다음에 이제 문현진이, 이런 애들은 거의 가는 조 승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머리를 엮으셔야지, 안 가는 쪽은 나머지 친구들이 안 가고 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번 이뿐이는 배성화 기승과 기승을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배성화 기승과 기승을 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필의 능력은 워낙에 좋은 마필이고, 원래 또 고성동 마망이 좀 시계탑 가는 거 보세요. 이 마망도 내가 보기에 위태위태해. 작년에는 김한철 마망이 바람이 나오더니, 올해는 이 고성동 마망이 바람이 많이 나오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러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기수 조교사 생활 안 하고 잘리면 뭐 해먹고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도 그 짓거리를 하면은, 남한테 무시한다고, 그래도 전문직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고마운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직업의 소중한 줄 모르고서 나이살이나 먹고서 왜 이런 고성적 조교사 이런 사람들도 왜 전부 다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들이 어리숙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이쁜이 이번에 대가리 놓고 신고 갑니다. 딱 3방으로 압축을 해서. 자, 다음 부산제 4경주입니다. 대가리는, 여기서 이제 대가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인데, 대가리는 제가 봤을 때 1번 최강드림입니다. 1번 최강드림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강드림이 대가리가 아닐 수도 있지. 왜? 이번 경기는 아직까지 성장세의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1번 최강드림이 무조건 대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보평타당하게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더 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선행과 선입이 될 수 있는 마필들을 골라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1번 최강드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여타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 하더라도 자 1번 최강드림을 가장 강하게 읽어주고 때리는 경주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래서 1번 최강드림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강태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장기 휴양마가 이두가 포진을 하고 있고 또 고만고만한 기복형 마필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550점 이하 제주 3세마 이하의 경주다. 당연히 앞서는 느릴 것이고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이점을 보는 경주인데 이 중에서 어느 마필이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3번 별무반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3번 별무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을 할 수 있는 마필은 3번 별무반이에요. 왜 그러냐. 사실 800m에서도 계속적으로 능력 발휘를 했었는데 별무반이 그동안에 출전을 했을 때는 비교적 앞선 돼 있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앞선에 결정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무반이 능력 발휘를 못했고 또 지난번 경주 때는 또 배당이 터지면서 별무반이 사실상 승부를 안 했다고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안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덕상 마방도 안 가는 게 꽤나 많은 마방이니까. 이 3번 별무반은 안 갔다고 생각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 이번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봤을 때 부중이 2kg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느린 편성의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나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3번 별무반이 안 갈 이유는 단 1%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번 별무반은 이번 편성에선 가장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 별무반을 강하게 놓고 때리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입니다. 이번 스페셜 루키가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이고 또 팔리는 만큼 김영관 마방에서 승부 의지도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이라 9천만원대의 비교적 고가의 마필이라면 총력 승부가 예측되고 있는 마필이고 또 지난번 경주 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4착을 차지했어요. 일반 경주가 아니었죠. 5코스배에서 4착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3번 스페셜 루키는 이 편성에서 뭐다?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때리고 맞히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주인데 여기서 이제 때리는 마필과 받치는 마필이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을 때리고 받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스페셜 루키에 대해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 자, 요번 경주가 은근히 까다롭다면 까다롭고 또 은근히 쉽게 끝난다면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변과 안정이 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지난번에 경주력을 이빠이 끌어난 8번 비오톡과 또 대부분의 마필들이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친 마필들이 대부분의 마필들이라 출전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기복이 심한 전형적인 3세 이상의 1100점 이하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10번 쇼타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될 거예요. 이 10번 쇼타임은 지금 550점 이하 경주에서 800점으로 올라와가지고 지난번 800점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가 1100점 이하라면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10번 쇼타임이 제일 센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번 쇼타임을 강하게 읽어주는 이유는 연속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궈낸 입상과 우승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번 쇼타임이 강하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오히려 1100점 이하 경주이기 때문에 기존의 1100점 이하의 마필들, 예를 들면 2번 백야행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1100점 이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기복형 1100점 이하를 형성하는 마필들과 10번 쇼타임이 열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10번 쇼타임이 대가리로 가는 것이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터지는 경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메인 승부처럼 그런 점에 착안을 해야 돼. 그래서 제주마가 점수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예상을 하는 친구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거 하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제주도 전문 애들은 다 알지. 그런 건 전문 애들이니까 다 아는데, 서울에 있는 제주 예상을 하는 친구 중에서도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레이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친구들이 레이팅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야, 그걸 듣고 그 뻔뻔하게 그런 정확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낯도 뜨겁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요 경주는 어찌됐든 누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냐 요 부분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10번 쇼타임이 있기 때문에 쇼타임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이름은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메인 승부처, 제주 메인 승부처, 제주교차 3경주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무적신화입니다. 느린 편성의 종반 뚝심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입상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근간에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 자체가 느린 편성이에요. 그래서 6번이 무적신화가 선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뚝심형 마필들이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6번 무적신화가 기본적인 뚝심도 갖고 있는 데다 정례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니까 6번 무적신화는 당연히 이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겠고, 후착에서는 어떤 말이든 뚝심형 마필들이 무조건 일찍 붙어서 올라오는 놈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마필을 때리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빵으로 앞선 형성을 하는 이 무기력한 힘없는 선행마들은 주로가 빠르든 말든 간에 무조건 자르는 게 원칙인 부산제 6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냥 사실상 주로가 양호다, 느리다, 빠르다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장인애들이 보는 시각이고, 주로 빠르기라는 것은 당일 우리가 육감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고 경주가 끝나고 봐야지만 당일 주로 빠르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 얘기를 매번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빠른 거지. 그러니까 주로가 빠른 거는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걸 자세히 들어가 보면 주로가 빠른 거는 그 주로가 빠른 게 아니라 기록이 빨라지는 거야. 기록이 빨라지기 때문에 주로가 빠른 것처럼 연상이 되는 거지, 주로가 빠른 날도 추임마들은 당연히 들어오고 힘없는 선행마는 당연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식이 약한 얕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주로 빠르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빠르기도 아니지, 주로가 빠르다 느리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소풀 뜯어먹는 소리가 아니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러니까 소가 풀을 뜯어먹으면 그건 맞는 소리잖아. 개가 풀을 뜯어먹는다 그런 건 맞는 소리야, 틀리는 소리야? 틀리는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무슨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또 실력 있다고 듣는 거 보면은 또 참 저도, 여러분들보다 똑같은 수준인데 그걸 뭘 듣고 앉았어. 그냥 맞든 틀리든 그건 아니란 얘기지.
어디서 뭐 운 좋게 맞힐 수는 있겠지만 길게 가면 사이즈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 10경주는 10번 한라시나 모바일 경주죠. 요 모바일 경주인데 10번 한라시나가 가장 뭐 종발 뚝심도 그렇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그렇고 잠재력 측면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번 한라시나는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7경주 오르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3번 브렉사파이어라든지 1번 소나타존이라든지 4번 그레이트송이라든지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필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누구를 대가리를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와 누가 안 될 것이냐 여부를 정확하게 선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999가 터질 가능성도 있고 또 배당이 아주 약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1번 소나타존입니다. 소나타존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경주는 아니지만 소나타존은 어느 쪽을 형성을 하든 가져는 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해서 아닙니다. 이 마필은 사실 지금 소폭 하강을 하면서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늑발을 해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늑발을 해놓고도 사실상 바닥에서 뛰어야 되는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느린 편성이다 보니까 5번 메일을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이번 편성은 지난번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지난번보다 좀 빠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4번 그레이트송이나 3번 브렉사파이어가 끄는 경주니까. 그러면 소나타존이 이번 경주에서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당연히 배팅권에 난차가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마피를 놓고 때릴 것이냐 어떤 유추 해석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00일에서 지난번에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최고 비수라고 개나리가 왔을 때 다들 개나리가 선행을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렇듯이 손해평 강자들이 올라오는 경주가 됐는데 이 경주는 3번 브렉스파이어나 4번 그레이트송이 선행을 가는 흐름인데 3번 브렉스파이어도 지난번에 출발 직후에 기수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4번이 그레이트송도 지난번에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데뷔 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무조건 충만하고 하기에는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3번, 4번의 이런 능력마와 여타 마필들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번 소나타존이 온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터지는 경주가 아주 농후할 가능성이 있고 아예 강타는 보편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생각이라는 점. 그 중에서 1번 소나타존은 당연히 단통으로 때리는 경주이고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팔두밖에 포즈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작심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헬로우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4번 헬로우가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가장 안정적이고 전개사고로도 이번엔 선두권을 무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주교차 5경주는 전개 입장을 갖고 있는 4번 헬로우가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8경주 오르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모가지가 아프니까요. 이 편전이 부니까 이 목소리 내는 게 좀 힘들어요, 지금도. 이번에 왜 감기 몸살이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해야 되는 게 이번에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주사도 맞고 징계로도 맞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요. 완벽하게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 감기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한 일주일 이상은 간다고. 그렇게 센 감기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아프는데 이번에 굉장히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네요.
비가 가져와서 비를 맞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상을 하면서. 자, 요번 경주, 이 부산제 8경주 준명인 승부처도 저는 아예 배당으로 한번 달려볼 생각이 있는 경주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 이 8경주는요, 정확한 충마가 없는 경주예요. 6번 임패션도 말이 이런 게 팔리겠죠, 당연히. 4번 월드킨, 이런 게 팔리겠죠. 당연히 팔리겠죠. 그 다음에 뭐, 3번 소리쳐도 팔리고, 그 다음에 승권전을 치르는 이 8번 럭키타임도 팔릴 때고, 이런 마필들이 팔리겠지만, 얘네들이 정확한 충마가 아니고, 또 정확한 입상 가능성도 없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도 1번부터 9번까지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야말로 사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워낙에 기복이 심한 마필들 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런 이제 아주 기복이 심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배당이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아예 저배당 완전히 지워버리고 고배당으로 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999를 한번 노려보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노리는 준명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 안고 가는 마필은 일단 4번 월드키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아주 뭐 세게 읽어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약하게 읽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4번 월드키는 인기만을 묶어도 가져가야 되고 비인기만을 묶어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집합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인기마로 형성되는 부분에도 4번은 들어가는 거고 배당마가 터지는 쪽에서도 4번은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적인 마필이 4번 월드킨이기 때문에 월드킨은 이번 경시에 꼭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주인데 저는 인기마인 2번 윤고맨 8번 럭키타임 6번 임 자를 생각이 있습니다. 10없는 능력만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자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개상 선두권을 5번 건자 등극이라든지 4번 얼룩공자 같은 마필들이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경주인데 우선적으로 5번 건자 등극은 자르고 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5번 건자 등극은 이번에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잘라보고 싶은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번 건자 등극은 능력상 안 되는 마필이라서 우선적으로 자르고 시작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라 과감하게 자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은 자르고 시작을 하고 강하게 보는 마필은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은 없지만 8번 만성종이라는 마필을 비교적 강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8번 만성종이라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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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요번 경주도 누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이는 경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하죠. 다들 고만고만한데 충마를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마를 가르쳐주면 안 되고 여기서는 11번 코틴픽 인구신한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엔 승권전이고 또 56.5kg를 받았고 1600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벨트인권에서 그렇다고 뺄 수 있는 마필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코틴픽이고서 가자는 가는데 얘는 당연히 받치기겠죠. 그런데 왜 이 마필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번 편성에서는 보여준 전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전부 다 기복형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여타 인기권 마필들 중에서 기복형 마필이 있고 성장세의 마필이 있다면 두 종류의 마필이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마필에게 힘을 주겠어? 당연히 성장세의 마필에게 힘을 주겠지. 기복형 마필보다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그리고 어린 마필에게 많이 주겠어? 나이 먹은 마필에 많이 주겠어? 어린 마필에게 많이 주겠지. 아무래도 잠재력을 더 끌어낼 여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의 충만은 바로 그 성장 가능성의 포인트를 두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11번 코템핑 인구 같은 마필은 어디다 갖다 놔도 가자는 가야 되는 능력만이니까 배땡권에 안착을 시킨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배당 마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10번 팡팡이로는 이번에 안 봅니다. 이 마필은 잘라놓은 마필로 설명을 드리고 저는 11번 코템핑 인구선 가자는 가는데 충만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우단거목과 12번 태상로군이 대끼리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보나마나 대끼리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깝깝하죠. 12번 태상로군은 61kg를 받으면서 직전 대비 9.5kg가 늘었고 또 우단거목은 64kg를 받으면서 1.5kg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 얘네들이 들어올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여기에 이제 9번 3잡업에도 61.5kg니까 얘까지 묶어서 놓으면은 3강 체제로 팔릴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얘네들이 제일 센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경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뭔가 하나를 가져가서 얘네들은 역으로 때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경우인데 저는 어찌됐든 6번 12번이 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능력이야 미세하든 아니든 간에 당연히 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니까 얘네들을 가자는 가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 경기에서 조금 보병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들 또 이번 경기 시 뭔가 변화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에게 포인트를 주면서 저는 한 마리 정도의 배당만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2번 태상로군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지만 태상로군의 6번 우당거목의 대끼리를 보고 싶은 경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을 찍고 싶고 뭔가 복병한 마필을 대가리를 놓고 얘네들을 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자, 부산 제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고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서 이 경주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2번 천지파크라는 마필과 외곽게이트의 9번 부호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들 중에서 2번 천지파크도 근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뭐 선행을 안 가던 마필이니까 선행을 간다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9번 부호도 용근이 등장이 되면 모를까 파울로 기수가 과연 또 빠르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유추해석해 봤을 때 두 마필에 대해서도 조금 반신반의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추입형 마필인 1번 지붕사랑이나 뭐 10번 폭풍체각이나 뭐 12번 파워블리 뭐 이런 마필들이 올라올 그림이냐 그런 부분도 조금 유추해석이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은 조금은 이상 야릇한 부분도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9번 부호라는 마필에게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원래 김영관이 마방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김영관 마방을 가져가서 옛날에는 득을 많이 작년도에는 많이 맞춰드렸는데 올해는 많이 빼가지고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게 100주를 빼가지고 못 맞힌 사람이니까 그때 그 퍼먼트 스톤을 대가리를 놓고 100주를 빼가지고 못 맞힌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정도로 김영관 마방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예 부호를 한번 믿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경마 UCC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컨디션으로 뭐 부산경마는 항상 잘하니까요. 이번 주도 예외 없이 잘할 겁니다. 자, 꼭 대박을 이룰 것을 현장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